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인데요. 무려 9번이나 바뀌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규칙, 바로 헌법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칙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한민국 헌정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의 첫 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희망과 또 수많은 도전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 그 출발점, 1948년의 재헌헌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 이상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이 첫 번째 설계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곧바로 수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와, 근데 이 변화가 정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불과 4년 뒤인 1차 개헌 때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도입됐고요. 거기서 또 2년 뒤 2차 개헌에서는 특정인, 즉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을 없애버렸죠. 권력의 방향이 점점 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쪽으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게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국무총리 제도가 1차 개헌 때 폐지되었다.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직이 없어진 건 1차 개헌이 아니라 1954년 2차 개헌 때였어요. 헌법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정확히 짚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한번 크게 바뀝니다. 강력해지던 대통령 중심제에 맞서서 민주적인 균형을 되찾으려는 아주 짧지만 강렬했던 시도가 있었거든요. 바로 1960년의 일입니다. 기존의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의원 내각제를 도입한 거죠. 대통령의 힘을 대폭 줄이는 정말 파격적인 변화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민주주의를 향한 실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보루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혹시 이때 처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아이디어나 논의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아니었어요. 진짜 헌법재판소는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1987년 9차 개헌에 가서야 비로소 탄생하게 됩니다. 그 짧았던 민주주의의 봄은 군사 쿠데타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질 권위주의 시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시기가 시작되죠. 이야기의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다시 한번 권력의 저울추가 강력한 대통령 쪽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5차 그리고 6차 개헌을 거치면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권력은 점점 더 한 곳으로 모이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그 권위주의 헌정사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72년 7차 개헌, 이른바 유신헌법의 등장이죠. 이건 대통령에게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준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바로 다음 8차 개헌인데요. 여전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는 없었지만 바로 이때 행복추구권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헌법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어두운 시대였지만 훗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씨앗이 바로 이때 심어진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마침내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내는 그 위대한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거대한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 국민들의 열망이 직접 만들어낸 헌법, 1987년의 9차 개헌,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입니다. 이 9차 개헌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해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됐고요.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도 되살아났고 언론의 자유도 강화됐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바로 그 헌법재판소, 드디어 이때 정식으로 설립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헌법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한번 보시죠. 이 파이프라인처럼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만 해도 제적위원회 3분의 2자는 어마어마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그걸 통과해도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가 남아있죠. 한마디로 아주 어렵게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이렇게 9번이나 모습이 바뀌는 동안에도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어떤 변치 않는 핵심 원칙,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헌법이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닷과 같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기에 다른 모든 권리들이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심오한 부분입니다. 그 길고 험난했던 헌법의 역사가 결국 모든 개인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이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로 모아진다는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과거의 투쟁과 열망이 새겨진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헌법, 그 미래의 모습은 과연 누가, 그리고 무엇이 만들어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